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고츠입니다. 주말에 JTBC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전날에 있었던 쉐이크다운런 해가지고 이틀 동안 참석을 해서 아주 재미있게 마라톤까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마라톤 참석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기가 원하는 기록들을 목표를 세우고 참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JTBC 마라톤 자기가 원하는 기록을 달성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음 마라톤을 대비하여서 아주 간단하게 마라톤 기록을 아주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약이라든지 긴급조치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많은 분들께서 아마 하고 계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 꼭 실행하셔서 제가 목표했던 기록 다음 마라톤에서는 꼭 달성하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상으로 들어와서 직접 찍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기록을 노력 없이 한 번의 조치로 기록을 좀 더 빠르게 당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다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대회 출전하셔가지고 중도에 DNF 하시거나 아니면 기록이 제가 목표로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전날이나 미리부터 좀 준비하셔가지고 가볍게 기록을 좀 단축하는 그런 방법을 미리 쓰시길 기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쭉 몇 가지를 갖다 놨는데요. 이거를 제가 몇 개의 분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통증, 그리고 수면, 근육 경련, 이렇게 나눠서 네 가지 분야 쪽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마라톤을 뛰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의 호흡을 하게 되겠죠. 42.195를 뛰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굳이 마라톤 대회를 나가지 않더라도 러닝을 하실 때 어느 날은 좀 숨이 편한 날, 호흡이 편한 날이 있고 편하지 않으신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레르기성 비염을 갖고 계신 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저의 나이 때부터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 그리고 저희 나이 때, 그리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고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또 아토피가 그렇게 많다고 하죠.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 가지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우리가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시기가 보통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봄, 가을 환절기고요. 그리고 보통 아침에 일찍 대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날씨가 확 변하는 그 시기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알레르기성 비염 가지신 분의 특징이 뭐냐? 일단은 그 시즌이 되면 코에 혹이라든지 콧살이 붓습니다. 그래서 숨쉬기 자체가 원래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만약 환절기나 날씨가 확 추워지거나 더워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 이제 콧물이 생기죠. 콧물이 생기면 안 그래도 좁아진 그 호흡기 통로에 콧물이 끼게 되면 그게 이렇게 엷은 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면서 콧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게 막을 형성하면서 이 호흡이 되게 잘 안 들어가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을 띄워 드릴 텐데 이게 한번 비염 있는 환자들 자신의 코를 잘 모르겠지만 코 속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뻥 뚫린 통로가 아니라 안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우리 계곡처럼 협곡처럼 이렇게 통로가 되게 좁은 꼬불꼬불한 통로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좁은 틈새에 이렇게 콧물로 막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걸 없애주는 건데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굳어가지고 코딱지가 되면 풀어내기 힘들고 그날은 이제 대회를 망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빨리 풀리는 사람들은 좀 가다 보면 이제 호흡이 풀리는데 그게 안 풀리면 대회 끝까지 평소에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대회가 기록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중도 포기를 하시는 분이 생겨요. 그걸 이제 제가 좀 미리부터 조치를 해서 없애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요거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시면 말만 하시면 이렇게 30일씩 한 달치 분량을 이렇게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드셔주면 좋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기 전에 드셔야 돼요. 이거를 못해도 대회 전날 3일 전쯤부터는 복용을 시작하셔가지고 콧물을 싹 마르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꾸준하게 드셨다고 하시면 적어도 3일 정도 전에 호흡이 아주 편한 상태에서 마라톤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만 조금만 꼬여도 되게 고통스럽고 이런데 시작부터 호흡이 되게 풀려 있으면 아주 기분 좋은 느낌으로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성분이 레보세리티진 염산염, 알세티놀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국에서 처방하는 대로 처방해 주신 대로 한 3일 전부터 이렇게 드셔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굳이 나는 환절기에 이런 증상도 없고 한다. 그래서 30알 이런 분량을 사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집에서 여러분들 감기약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감기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처방을 받으시면 그 감기약에 항상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이 항히스타민제가 이렇게 콧물약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받아놓은 처방약에는 그때 코로나 때 받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코싹이라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2세대 항히스타민제고요. 또 이제 1세대, 2세대가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감기 걸리셔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복용을 하시고 항생제 없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복용을 하시고 이제 어디다 처박아 놓은 경우가 많은데 그거 뒤져보시면 아마 항히스타민제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국에 처방전 보셔가지고 요거만 꺼내서 한 3일 전부터 드셔주시면 효과가 좋다. 하루에 하나씩만. 그래서 호흡을 편하게 하는 방법. 꼭 이 알약 하나면 호흡이 굉장히 편해진다. 그러니까 아주 간편한 방법이죠. 그래서 3일 전부터 드셔주면 확실히 기록 단축 효과에 효과가 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통증입니다. 통증. 약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신 분은 계실 텐데 이 진통제야말로 정말 안전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알씩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간에 조금 복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시고 달리기 뛰시기 전에 하나를 복용해 주시면 이 아주 사소한 통증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뭐 20km 넘어가고 30km 넘어가면 그런 통증들이 확실히 경감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마라톤 뛸 때 훨씬 더 편하게 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것들로 하면 이제 타이레놀정이 있겠고, 여기 보시면 이부프로펜 제제가 들어간 약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세트아미노펜이고,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기 이부프로펜 제제들, 뭐 여성분들은 생리통약으로도 많이 드시고 두통약으로 많이 드시는데 이 제품이 소염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근육 통증에 좀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기왕에 만약에 새로 사신다고 하시면 이런 이부프로펜 제제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굳이 없다고 하시면 집에 있는 이런 타이레놀 두통약, 이것도 근육통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뛰시기 전에 이걸 이제 하나 복용을 하시면 아주 효과가 좋다. 그래서 호흡과 이렇게 진통, 통증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약 이제 하나씩 정도만 하나를 먹어주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을 잘 취하면 컨디션이 좋다. 근데 제가 이제 접근하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수면이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부분에서 접근한 건 아닙니다. 일단 왜냐면 수면을 못해도 당일날 운동을 시작하면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마라톤 하면서 피로를 느낀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왜 수면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남성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처럼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마라톤 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분들 수면을 만약에 한 3일 전부터 못 하시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 그게 생겨가지고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회 전에 긴장도 되고 하니까 분명히 나올 소변은 없는데, 물도 안 먹고 나올 소변은 없는데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이런 전립선이나 이런 방광 쪽 그쪽 질환에 연관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수면을 잘 해주신다 하시면 일주일 전부터 정도는 수면 잘 해주신다 하면은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줌 마려운 느낌 때문에 화장실 가가지고 오줌이 또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제 대회를 망쳐버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 뭐 운동을 빡세게 해서 잠을 잘 자라 이게 아니라, 전 또 이제 약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약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항히스타민제 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이 콧물, 알레르기성 비염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수면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좀 아주 예민하신 분 아니시라면 요것만 하나 복용을 해도, 밤 9시에 복용을 해도 수면의 질이 확실히 올라가는, 그리고 좀 졸리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사거나, 아니면 요게 아니면 요건 이제 2세대 항히스타민제 2세대인데 1세대는 조금 그 수면에 대한 부작용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의 효과로 수면 효과까지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액티피드라는 1세대 그 항히스타민제가 있어요. 그걸 좀 처방을 받으시면 훨씬 더 수면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거 알아두시고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난 좀 더 수면에 좀 질 좋은 수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또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이 수면 유도제나 이런 건 너무 강력하니까 멜라토닌을 처방을 받으세요. 그래서 뭐 굳이 직구로 살 수 있는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약국에서 파는 서카딘이나 뭐 이런 서방형 멜라토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도 이제 처방 받아놓고 하나씩 먹고 있는데, 이 제품이 이제 풀어지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수면을 아주 질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제다 보니까 뭐 이 수면제나 그런 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몸을 좋게 해주는, 몸에 지장이 없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회 전날에 이렇게 서카딘 같은 서방형 멜라토닌과 이렇게 항히스타민제를 섞어서 먹으면 한 3일 전부터 푹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일날 아침에 긴장돼서 뭐 오줌이 마렵다거나 나오지도 않는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화장실 가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한 게, 처음에 호흡, 그리고 사사로운 통증, 그리고 수면,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회를 망치는 가장 큰 요인, 쥐입니다. 쥐. 근육 경련.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 쥐를 잡는 그 약 중에, 긴급 처방약 중에 크램픽스라는 그 보충제가 있어요. 영양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파워젤처럼 짜먹는 건데, 가격이 하나에 한 5,500원에서 한 6,000원, 싸게 사면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포를 쥐가 나기 전에 먹어주면 응급처치죠. 쥐가 싹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대신에 그게 이제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 대신에 제가 아주 저렴하게 이 크램픽스를 만드는 제조법에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크램픽스 성분명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아세트산, 식초입니다. 식초. 그리고 뭐 나트륨,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섞어서 만든 건데 좀 먹기 좋게 이거를 우리가 시중에 팔고 있는 제품으로 만들게 되면 아주 저렴한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개, 한 100원, 20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소에 가시면 이런 실험약이나 조그마한 플라스틱 통을 팔아요. 하나 1,000원에 1,000원에 한 3개에서 뭐 5개까지 이렇게 조그마한 통들을 파는데 요걸 먼저 하나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 가시면 홍초들 팔잖아요. 홍초. 저는 이제 편의점에 사서 이 1,100원에 요 조그마한 거 하나 2개를 만들 수 있는 용량을 샀는데, 요거 말고 큰 거로 사시면 뭐 한 몇백 병씩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사두시고 뭐 굳이 달릴 때가 아니더라도 뭐 물에 타먹는 거나 할 수 있으니까 요거 말고 좀 큰 걸로 사두시면 좀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홍초를 준비해 주시고, 먹기가 편하니까 식초보다 식초 너무 그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레몬. 전 이제 하이볼을 먹기 위해서 집에다 이렇게 레몬즙을 놨는데 요것도 한 2,500원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쥐에 좋다는 그리고 마지막 나트륨 1,000일염을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요걸 하나 해가지고 홍초 이렇게 따라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여기 보시면 레몬 주스 또 따라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가루로 된 소금을 이렇게 딱 뿌려가지고 싹 섞는 다음에 딱 만들면 요거 하나 이제 주머니에 넣고 아니면 뭐 힙색이나 이런 데 넣어놓고 달리다가 30km 지점 이전에서 하나를 입에 딱 털어 넣으세요. 털어 넣고 마셔도 되고, 이제 이게 산이 높다 보니까 위장 약하신 분들은 좀 속쓰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먹진 않겠다 하시면 소금은 넣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소금은 흡수가 안 되니까 요 2개만 넣어서 입에서 가글을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하시고 뱉어내면 됩니다. 뱉어내시고 30kg의 이제 물 급수대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입안을 한번 헹구시고 삼켜주시면 나르던 쥐가 많이 진정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쥐를 예방하기 위해서 액상형 마그네슘 가지고 뛰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먹어봐야 효과 없습니다. 달리는 와중에 그거 먹어봐야 흡수되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효과 없고요. 만약에 마그네슘을 굳이 드셔야 된다고 하시면 미리 이런 마그네슘 제제들 사셔가지고 대회 전날부터, 대회 훨씬 전부터 자주 드셔가지고 체내에 마그네슘 농도를 올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좋고요. 굳이 마그네슘 드신다고 하시면 국내 거 산화 마그네슘 드시지 마시고 직구로 이렇게 최근에 나온 4세대 마그네슘이라고 할까요? 아미노산 마그네슘들이 있어요. 비스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이 제품 알비온사의 트렉스라는 원료를 쓴 제품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 건강식품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압니다. 매우 저렴하고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뭐 나우푸드에서 나오고 닥터스베스 나오고, 여기는 이제 아이허브에서 나온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에 나온 제품인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요. 미리 좀 요 운동하시면서 드셔주면 쥐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딱 준비해 주신다 하시면 정말 뭐 운동으로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그 부분 말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알약 하나만으로도 대회 당일날 컨디션 관리하고 기록을 확실히 단축시켜 줄 수 있고 DNF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좋으니까요. 혹시라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뭐 JTBC 마라톤 끝났으니까 다음에 동아 마라톤이나 뭐 각종 메이저 대회들 나중에 많이 할 거예요. 그때들 효과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효과 있을 테니까요. 믿고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좋은 정보들 많이 또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